여러분, 혹시 어젯밤에도 온몸이 미친 듯이 가려워서 잠을 한숨도 못 주무시고 피가 날 때까지 벅벅 긁지는 않으셨습니까? 피부가 찢어지고 붉은 피가 맺혀 쓰라린데도 긁는 것을 도저히 멈출 수 없는 그 끔찍한 고통. 직접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지옥 같은 밤을 절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밤마다 피부를 긁어대는 그 처절한 소리와 이불에 묻어나는 붉은 핏자국을 보며 가족들조차 안타까움에 눈물 흘리는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이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노인 건강에 자연스러운 노화가 찾아와 피부가 얇아지고 건조해졌나 보다 하고 그저 비싼 보습제만 잔뜩 바르거나 독한 피복과 연고만 습관적으로 찾고 계시다면 지금 당장 그 손을 멈추셔야 합니다. 단순히 가려운 증상을 꼭 참거나 나이 탓으로 돌리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다면 그것은 훗날 여러분의 건강과 평화로운 일상을 돌이킬 수 없이 파괴하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밤마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그 지독한 가려움은 단순한 피부 질환이나 흔한 알레르기가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소중한 콩팥이 무서운 찌꺼기와 독소에 흠뻑 절여져서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애타게 비명을 지르는 몸속 깊은 곳의 마지막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피부 겉면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유지하는 핵심 장기가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아주 절박한 외침인 것입니다. 아무리 비싸고 좋은 연고를 듬뿍 바르고 독한 약을 삼켜도 3주 이상 가려움이 전혀 멈추지 않고 오히려 밤마다 여러분의 온몸을 옥죄며 괴롭힌다면 그것은 이미 여러분의 맑았던 혈액 속에 배출되지 못한 썩은 독소가 가득 찼다는 명백하고도 무서운 증거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우연히 마주한 이 영상은 정말로 큰일이 날 뻔한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과 일상을 구하는 아주 결정적인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인터넷과 방송에 매일같이 쏟아지는 수많은 건강 정보 중에서도 오늘 제가 드리는 이 경고는 여러분의 남은 노후의 질과 생사를 완벽하게 결정지을 만큼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낱낱이 밝혀드릴 정확한 의학적 사실과 대처법만 끝까지 집중해서 들으신다면 평생 차가운 병원 투석기 앞에 누워 고통받는 끔찍한 비극은 확실하게 막아낼 수 있다고 굳게 약속드립니다. 올바른 지식만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원인을 알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가려움으로 밤잠을 설치며 고통 속에서 눈물 짓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여러분의 심각한 상태를 정확히 인지하고 앞으로의 올바른 의학적 방향을 제시해 드릴 수 있도록 지금 당장 댓글창에 8이라고 단 한 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15년 동안 서울의 대형 병원들에서 수많은 분들의 신장 건강을 연구하고 지켜온 내신장 전문가 김민재입니다. 매일 치열한 진료 현장에서 저는 가슴 아픈 장면들을 수없이 목격합니다. 밤마다 온몸을 미친 듯이 긁다가 결국 콩팥병 말기라는 진단을 받고 평생 투석기를 달고 살아야 하는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안타까운 분들도 처음에는 계절이 바뀌어 피부가 건조해졌거나 나이가 들며 생기는 가벼운 문제라고 믿으셨습니다. 그저 보습제만 듬뿍 바르면 가려움증이 해결될 것이라 가볍게 생각하시고 끔찍한 병을 방치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안일함이 돌이킬 수 없는 거대한 질병의 비극을 불렀고 곁에서 지켜보는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큰 아픔을 남겼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어르신들이 단지 밤에 가렵다는 이유만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만성 콩팥병 말기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고 진료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오열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은 무겁게 무너져 내립니다. 저는 이런 비극이 더 이상 반복되는 것을 확실하게 막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단순한 가려움이라 생각했던 증상이 사실은 몸속에 독소가 가득 차서 신장이 터지기 직전이라는 무서운 경고임을 여러분은 반드시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 지독한 가려움은 단순히 피부가 늙어서 보내는 신호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의 혈액이 독소로 오염되어 몸 전체가 치명적인 위험에 빠졌음을 알리는 가장 중요한 생명 지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신호의 진짜 의미를 몰라서 치료의 골든타임을 낭비하다가 소중한 건강을 영원히 잃고 맙니다. 여러분, 제발 콩팥이 완전히 굳어 멈추기 직전에 애타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남은 노후의 삶과 수명을 건강하게 결정짓는 긴급하고 정확한 처방전을 드리려고 합니다. 올바른 의학 지식만이 우리의 지친 몸을 살리고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본격적인 진단과 해결책 제시에 앞서 귀중한 시간을 내어 화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을 딱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누르시는 이것은 단순한 클릭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부터 내 몸과 콩팥을 지켜내겠다는 여러분 스스로의 굳은 다짐이자 저 전문가 김민재와의 엄숙한 약속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실천 하나가 결국 콩팥을 살리고 생명을 구하는 빛나는 첫걸음이 될 것을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지독한 가려움의 진짜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피부 겉면이 문제라고 굳게 생각해서 비싼 보습제를 듬뿍 바르거나 때를 세게 밀며 그저 시원해지기를 간절히 기대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세게 긁어도 시원하지 않고 오히려 얇은 살점이 뜯겨나갈 듯한 끔찍한 고통만 더해진다면 그것은 원인을 완전히 잘못 찾으신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몸속에서는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시무시한 일이 조용히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학적으로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소중한 콩팥은 매일 혈액 속에 쌓인 더러운 노폐물을 깨끗하게 걸러주는 아주 정교한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필터가 찌꺼기로 꽉 막혀서 본래의 기능을 완전히 멈추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오줌으로 시원하게 배출되어야 할 치명적인 독소들이 갈 곳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독소들은 결국 다시 혈관을 타고 역류하여 여러분의 온몸을 끊임없이 돌아다니게 됩니다. 이것을 의학적인 용어로 바로 요독이라고 부르는데 이 독한 물질들이 얇은 피부 아래에 있는 미세하고 예민한 신경들을 직접 찌르고 잔인하게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진짜 공포스러운 사실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콩팥이 심각하게 망가지면 우리 몸속의 인이라는 특정 물질을 밖으로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게 됩니다. 혈액 속의 인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걷잡을 수 없이 높아지면 우리 몸은 스스로를 살리기 위해 뼈 속에 단단하게 들어있는 칼슘을 억지로 빼내어 혈액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이때 피 속에서 억지로 만난 칼슘과 인이 서로 엉겨붙어 뭉치면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날카로운 깨진 유리 조각 같은 딱딱한 결정체가 만들어집니다. 이 미세하고 날카로운 유리 조각들이 좁은 혈관을 타고 온몸을 정처 없이 떠돌다가 결국 피부 신경에 거머리처럼 달라붙어 무자비하게 찌르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마치 뼈 속 깊은 곳이나 살점 아주 깊숙한 곳에서 수많은 벌레가 스멀스멀 기어가는 듯한 참을 수 없는 끔찍한 가려움을 매일 밤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겉피부를 아무리 피가 나도록 긁어도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불이 활활 타오르는 집을 보고도 당장 물을 뿌려 불을 끌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화재 경보기의 전원만 꺼버리는 어리석은 행동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독한 가려움은 피 속에 독이 가득 찼으니 제발 빨리 빼내 달라는 절박한 응급 구조 신호입니다. 이러한 치명적이고 중요한 의학 지식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받아보시려면 지금 바로 화면 아래의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 한 번이 건강한 노후를 확실하게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3주 이상 참을 수 없는 가려움에 시달리고 있다면 혈액 속에 쌓인 독소가 가장 먼저 가라앉아 반응하는 첫 번째 위험 부위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곳은 바로 우리 몸의 가장 아래쪽에 위치한 정강이입니다. 도대체 왜 하필 정강이일까요?
그 이유는 단순하면서도 무서운 중력 때문입니다. 콩팥이 정상적인 정수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소변으로 시원하게 빠져나가야 할 썩은 수분과 찌꺼기들이 우리 몸 안에 계속 갇히게 됩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서 있거나 앉아서 생활하기 때문에 이 무거운 독소 물은 자연스럽게 중력을 타고 다리 쪽으로 쏠려 내려갑니다. 그래서 정강이뼈 바로 위에 있는 얇은 피부 밑에 지독한 요독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고, 이것이 피부신경을 날카롭게 자극하여 참을 수 없는 가려움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 진료했던 68살의 택시기사 박 선생님의 끔찍한 사연을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운전대를 잡으셨던 박 선생님은 매일 늦은 밤 퇴근 후 집에 오면 다리가 퉁퉁 붓고 정강이가 미친 듯이 가려웠다고 하셨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오셔서 검사를 위해 바지를 걷어 올리셨을 때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강이를 얼마나 모질게 긁으셨는지 하얀 내복 안쪽에 검붉은 피가 딱딱하게 말라붙어 살점과 엉겨 떨어지지 않을 상태였습니다. 박 선생님은 그저 하루 종일 좁은 차 안에 앉아서 운전을 하다 보니 혈액순환이 잘 안 되거나 피부가 심하게 건조해서 그런 줄로만 아셨다고 씁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약국에서 산 보습 연고만 잔뜩 바르며 억지로 버티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혈액 검사 결과는 너무나 절망적이었습니다. 박 선생님의 콩팥은 이미 80% 이상 망가져 제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고, 피 속에는 요독이 가득 차 당장 심장이 멈춰도 이상하지 않을 급박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이렇게 다리가 무겁고 가려운 것을 단순한 붓기나 나이살이 찐 것으로 가볍게 착각하십니다. 하지만 신장이 망가져서 생긴 요독성 부종은 일반적인 부기와는 그 성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당장 집에서 아주 쉽게 여러분의 콩팥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가 진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자나 바닥에 다리를 편안하게 펴고 앉으신 다음 엄지손가락으로 정강이뼈 앞쪽의 얇은 피부를 꾹 눌러 보십시오. 1초나 2초가 아니라 마음속으로 천천히 10초를 세면서 뼈가 닿는 느낌이 들 정도로 강하게 누르셔야 합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떼었을 때 눌린 자국이 찰흙처럼 푹 들어가서 바로 튀어 올라오지 않고 한참 동안 그대로 움푹 팬 채 남아있다면 지체할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결코 살이 찐 것이 아닙니다. 콩팥이 물을 전혀 걸러내지 못해서 피부 밑에 썩은 독소가 가득 고여 있다는 명백하고 소름 끼치는 증거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곁에 있는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가 저녁마다 습관적으로 바지를 걷어 올리고 정강이를 피가 나도록 긁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혹은 다리가 천근만근 무겁다며 자꾸만 퉁퉁 부은 종아리를 손으로 주무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것은 결코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지체하지 마시고 화면 아래에 있는 공유 버튼을 눌러 이 소중한 영상을 그분들에게 꼭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이 진심을 담아 누르시는 그 공유 버튼 한 번이 가족을 평생 차가운 병원, 투석기 앞으로 끌려가게 하는 비극을 완벽하게 막아내고 남은 여생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생명줄이 될 것입니다. 정강이가 중력에 의해 독소가 쌓이는 곳이라면 지금 말씀드릴 두 번째 부위는 여러분의 척추신경이 독소에 의해 직접적인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바로 혼자서는 손이 잘 닿지 않는 등 한복판과 날개뼈 주변입니다. 이곳의 가려움은 단순한 피부 건조증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몸의 콩팥이 제 기능을 완전히 잃어 혈액 속에 비정상적으로 쌓인 인이라는 무서운 독성 물질이 척추를 타고 흐르는 굵은 신경, 다발의 뿌리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부 겉면에는 아무런 붉은 두드러기나 발진이 없는데도 척추뼈 안쪽 깊은 곳에서부터 미칠 듯한 가려움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안타까운 환자가 한 분 계십니다. 홀로 지내시던 75살의 김할머니 이야기입니다. 할머니의 낡은 침대 머리맡에는 항상 딱딱한 플라스틱 빗이 놓여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다 출가하고
혼자 사신이 가려운 등을 시원하게 긁어줄 사람이 없어서 그 차가운 빛이 유일한 효자손이라고 하셨습니다. 김 할머니는 밤마다 등 뒤에서 기어 올라오는 끔찍한 가려움 때문에 단 하루도 편히 주무시지 못했고 그때마다 빗으로 피가 맺히도록 등을 벅벅 긁으셨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무리 세게 긁어대도 뼛속 깊은 곳의 가려움은 전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할머니는 극심한 고열과 오한으로 의식을 잃고 응급실에 실려오셨습니다. 응급처치를 위해 등을 확인했을 때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앙상한 등은 빗에 무참히 긁혀 깊게 찢어져 있었고 그 벌어진 상처로 치명적인 세균이 대량 침투해 폐혈증이라는 무서운 전신 감염증으로 번진 상태였습니다. 힘든 치료 끝에 겨우 의식을 되찾으신 할머니는 눈물을 쏟으시며 뼛속 깊은 곳에서 수천 마리의 불개미가 잔인하게 갉아먹는 것 같았다고 슬프게 말씀하셨습니다. 콩팥이 나빠진 분들은 전신 면역력이 바닥으로 떨어져 있고 피부 재생 능력이 극도로 약해져 있습니다. 김 할머니의 비극적인 사례처럼 아주 작은 상처 하나가 순식간에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심각한 감염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절대 뾰족하고 날카로운 도구로 등을 함부로 긁지 마십시오. 정참기 힘들다면 깨끗하고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등을 부드럽게 닦아내어 열기를 식혀주시고 날이 밝는 대로 지체 없이 내과 전문의를 찾아가 혈액 속의 인수치를 정확하게 확인하셔야만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제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불안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콩팥이 무너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신다면 지금 당장 댓글창에 신장수호라고 네 글자를 단호하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직접 댓글로 신장수호라고 적는 그 순간 여러분의 뇌는 스스로 내 몸과 신장을 끝까지 지켜내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갖게 될 것입니다. 혼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반드시 저와 함께 콩팥을 살리는 안전한 길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정강이와 등에 이어 세 번째로 말씀드릴 독소의 경고장은 바로 우리의 손바닥과 발바닥입니다. 많은 분들이 손발이 가렵고 붉어지면 그저 흔한 주부 습진이나 화학 물질 때문이라고 아주 가볍게 생각하십니다. 피부과 연고를 바르고 낫기를 기다리시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연고를 아무리 듬뿍 발라도 밤마다 손바닥과 발바닥이 불에 타는 것처럼 뜨겁고 미친 듯이 가렵다면 그것은 겉피부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간과 콩팥이 동시에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고 있다는 가장 끔찍하고 치명적인 연쇄 붕괴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간과 콩팥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형제의 장기입니다. 간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독소를 분해하지 못하면 콩팥으로 가는 혈관이 꽉 막혀버리면서 신장마저 순식간에 망가지는 아주 무서운 합병증이 발생합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직접 겪었던 62살 이 여사님의 뼈아픈 사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여사님은 평생 청소 일을 하시며 홀로 가족을 부양하셨습니다. 어느 날부터 밤만 되면 손바닥이 시뻘겋게 달아오르고 불에 데인 것처럼 화끈거리며 가려워서 밤새 차가운 바닥에 손을 문지르며 밤을 지새우셔야만 했습니다. 이 여사님은 그저 매일 독한 청소 세제를 맨손으로 만져서 피부에 독이 올랐거나 나이가 들어가네 열이 차서 피곤한 것이라고 스스로 잘못된 진단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정확한 검사를 받으시는 대신 시장에서 간에 열을 내려준다는 정체불명의 약초와 나무 뿌리를 잔뜩 사서 매일 진하게 달여 드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간을 보호하겠다고 마신 성분 모를 약초 물이 오히려 지쳐있던 간을 완전히 망가뜨렸고 그 참혹한 여파로 콩팥 혈관이 심하게 쪼그라들어 급성 신부전이 오고 만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이 여사님은 소변을 단 한 방울도 보지 못한 채 극심한 요독증으로 화장실 앞바닥에 쓰러져 정신을 잃고 마셨습니다. 손바닥이 비정상적으로 붉어지는 현상과 함께 찾아오는 타는 듯한 가려움은 결코 단순한 피부병이 아닙니다.
간이 딱딱하게 굳어지면서 해독하지 못한 무서운 독성 물질들이 혈액을 타고 돌다가 손바닥과 발바닥의 얇은 혈관을 잔인하게 공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학적으로 전혀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에 무작정 의지하거나 정체 모를 즙을 함부로 마시는 것은 콩팥의 숨통을 영원히 끊어버리는 가장 위험하고 무지한 행동입니다. 당장 어설픈 자가 치료를 멈추시고 병원을 방문하셔서 간과 콩팥의 수치를 동시에 정확히 확인하셔야만 합니다. 제발 주변 사람들의 말만 듣고 확인되지 않은 약초로 여러분의 귀한 생명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검증된 안전하고 정확한 식단과 영양치료법만을 여러분께 직접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독이 되는 위험한 민간요법으로부터 여러분의 장기를 안전하게 지키고 확실한 의학적 해결책을 지속적으로 받아보시려면 지금 바로 화면 아래의 구독 버튼을 꾹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 몸이 무겁고 피부가 가려울 때 혹시 뜨거운 사우나나 찜질방에 가서 땀을 흠뻑 빼며 독소를 배출하려는 분들이 계십니까? 한국인들이라면 뜨거운 불가마에서 땀을 쫙 빼고 났을 때의 개운함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찌뿌둥하거나 피부가 가려우면 습관적으로 찜질방을 찾곤 하십니다. 만약 콩팥이 약해진 상태에서 이런 행동을 하신다면 그것은 스스로 생명을 단축시키는 가장 치명적인 자해 행위입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이 땀을 비 오듯 흘리면 피부 밑에 쌓인 요독이 땀구멍을 통해 쑥 빠져나가서 지독한 가려움이 씻은 듯이 사라질 것이라고 단단히 착각하십니다. 땀을 쫙 빼고 나면 일시적으로 몸이 개운해지는 기분이 들고 꽉 막혔던 혈액순환이 잘 되는 것처럼 우리 뇌와 몸이 완벽하게 속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의학적으로 완전히 잘못된 무지한 지식입니다. 제가 응급실 진료 현장에서 직접 마주했던 70세의 강 할아버지 사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 할아버지는 밤마다 온몸이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처럼 가려워서 며칠 밤을 꼬박 설치셨고 주말마다 동네 찜질방에 가서 가장 뜨거운 불가마 방에 들어가 땀을 한 바가지씩 빼는 것을 유일한 치료법으로 삼으셨습니다. 턱 막히는 뜨거운 열기 속에서 땀을 뻘뻘 흘리고 나면 피부 가려움이 일시적으로 덜해지는 것 같다고 굳게 믿으셨던 것입니다. 가족들이 말려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강 할아버지는 찜질방 안에서 평소처럼 땀을 빼다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숨을 헐떡이며 의식을 잃고 바닥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다급하게 구급차에 실려 병원 응급실로 실려오셨습니다. 급하게 진행된 검사 결과는 정말 참혹했습니다. 만성적으로 기능이 떨어져 있던 콩팥이 그날의 무리한 사우나로 인해 완전히 멈춰버린 급성 신부전 상태였습니다. 가려움을 고치려다 오히려 콩팥의 마지막 남은 숨통을 끊어버린 비극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 발생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극심한 수분 부족과 혈액의 끈적임 때문입니다. 뜨거운 곳에서 억지로 땀을 흘리면 우리 몸속에 소중한 수분이 피부를 통해 걷잡을 수 없이 급격하게 빠져나갑니다. 수분이 턱없이 부족해진 혈액은 맑게 흐르는 건강한 상태에서 벗어나 마치 진흙탕처럼 아주 탁하고 무겁게 변해버립니다. 진흙처럼 끈적해진 피가 좁디-좁은 콩팥 혈관을 억지로 통과하려다 꽉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피가 통하지 않으니 콩팥의 세포들은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산소와 영양분을 전혀 공급받지 못해 순식간에 괴사하고 맙니다. 게다가 혈액 속의 요독은 땀으로 절대 배출되지 않으며 오히려 피 속의 수분이 증발하면서 독소의 농도만 더욱 지독하고 진하게 뭉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독한 피부 가려움을 안전하게 달래고 몸을 씻으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바로 섭씨 35도에서 37도 사이의 미지근하고 부드러운 물을 사용하여 반드시 5분 이내에 짧게 샤워를 끝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장실 밖으로 나오기 전에 수증기가 가득한 욕실 안에서 피부에 물기가 촉촉하게 남아있을 때 보습제를 온몸에 아낌없이 듬뿍 발라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마 지금쯤 병원에 당장 뛰어가기 전에 집에서 내 콩팥이 정말로 위험한 상태인지 스스로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 절박하게 궁금하실 겁니다. 네, 당연히 있습니다. 극심한 가려움증과 함께 반드시 나타나는 아주 치명적이고 확실한 경고 신호가 하나 더 존재합니다. 매일 아침 화장실에서 여러분이 무심코 변기 물을 내리기 전에 변기 안을 딱 1초만 집중해서 들여다보시면 됩니다. 소변을 본 후 변기 물 표면을 보았을 때 마치 비눗물을 잔뜩 풀어놓은 것처럼 작고 미세한 거품들이 하얗게 일어나 있다면, 그리고 그 거품이 물을 내린 후에도 변기 벽에 덕지덕지 달라붙어 10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절대로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콩팥의 촘촘한 여과망이 이미 심각하게 찢어지고 완전히 망가져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귀중한 영양소인 단백질이 소변으로 줄줄 새어나가고 있다는 단백뇨의 가장 확실하고 무서운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무서운 증상을 스스로 발견하고 병원 진료실에 들어갔을 때 의사 선생님께 도대체 뭐라고 정확히 말해야 할까요? 진료 의자에 앉자마자 의사 선생님, 제가 밤마다 몸이 너무 가려워 죽겠으니 피부에 바르는 시원한 약 좀 제일 독한 것으로 지어주세요. 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은 생명을 살릴 골든타임을 허망하게 날려버리는 매우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피부과나 내과에 가서 단순히 피부가 가렵다고만 호소하시면 의사는 당연히 흔한 노인성 피부 건조증이나 가벼운 알레르기로 착각하고 일반적인 가려움증 억제제나 연고만 처방해 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남의 눈치를 보거나 쭈뼛거리지 말고 이렇게 명확하고 당당하게 말씀하셔야만 합니다. 선생님, 제가 최근 밤마다 뼛속까지 타들어가는 듯한 극심한 가려움에 시달리고 있고 아침마다 소변에 잘 꺼지지 않는 거품이 며칠째 가득 낍니다. 단순 피부병이 아닌 것 같으니 제 콩팥 기능에 이상이 없는지 혈액 검사로 크레아티닌 수치와 사구체의 여과율 수치를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오. 라고 직접적이고 강하게 요청하셔야 합니다. 이쯤에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3가지 질문에 명쾌하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겨울철만 되면 피부가 가려운데 이것도 콩팥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단순한 겨울철 건조증은 피부 겉면이 당기고 하얀 각질이 일어나는 반면 콩팥 독소로 인한 가려움은 피부 겉은 멀쩡한데 뼛속 깊은 곳이나 척추 안쪽에서부터 수많은 벌레가 기어다니는 듯한 깊고 처절한 통증이 느껴진다는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건강검진에서 크레아티닌 수치는 정상이라고 나왔는데 왜 밤마다 가려울까요? 크레아티닌 수치는 콩팥이 절반 이상 심각하게 망가진 후에야 비로소 비정상으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숨겨져 있는 콩팥 기능 저하를 찾아내려면 반드시 사구체 여과율 수치를 의사에게 요구하여 함께 정밀하게 확인하셔야만 합니다. 마지막 3번째 질문입니다. 가려울 때 바르는 피부 연고는 정말로 아무런 효과가 없나요? 내 콩팥병으로 인한 요독성 가려움증에는 일반적인 스테로이드 연고나 보습제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연고는 일시적인 마취 효과만 피부 겉면에 줄 뿐이며 결국 혈액 속에 가득 찬 독소를 밖으로 빼내는 전문적인 내과 치료가 동반되어야만 지독한 가려움의 끔찍한 지옥에서 완벽하게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장이 무너지며 보내는 무서운 가려움의 경고 신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필요한 전문적인 병원 진료와 철저한 약물 치료를 병행하면서 식탁 위에서 병든 콩팥을 살려낼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은 과연 없을까요? 15년 넘게 수많은 환자들의 아픔을 지켜보며 생명을 살리는 식단을 연구해온 제가 비밀스러운 공식을 공개하겠습니다. 그 훌륭한 주인공은 바로 우리 주변 마트에서 흔하게 구할 수 있는 평범한 양배추와 계란 흰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절대로 실수하시면 안 되는 아주 치명적이고 중요한 생존 규칙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보통 위장에 좋다고 해서 생 양배추를 갈아 즙으로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입니다. 만약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이 생 양배추즙을 마신다면 그것은 심장에 치명적인 독약을 들이붓는 것과 똑같은 끔찍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싱싱한 생 양배추에는 칼륨이라는 성분이 아주 무섭게 고농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망가진 콩팥은 칼륨을 소변으로 배출하지 못해 혈액 속에 가득 쌓이게 만듭니다. 피 속에 칼륨 농도가 치솟으면 가장 중요한 심장 근육이 마비되어 급성 심정지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배추를 어떻게 먹어야 약해진 콩팥을 살려내는 명약이 될까요? 정답은 바로 칼륨을 쏙 빼내는 특별한 전처리 과정에 있습니다. 먼저 양배추를 얇고 잘게 채를 썰어 주십시오. 그리고 물이 팔팔 끓어오를 때 넣고 3분에서 5분 사이로 푹 데쳐내야만 합니다. 여기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핵심은 양배추를 삶아낸 누런 물은 단 한 방울도 남김없이 전부 하수구에 버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칼륨 성분이 그 끓인 물로 몽땅 빠져나오기 때문입니다. 물은 버리고 부드러운 양배추 건더기만 건져서 드셔야만 치명적인 칼륨을 제거하고 신장 점막을 돕는 비타민 U 성분만 고스란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데쳐진 양배추와 반드시 짝꿍으로 함께 드셔야 할 기적의 식재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푹 삶은 계란 흰자 2개입니다. 콩팥이 찢어져 귀한 단백질이 새어나가면 근육 감소와 영양실조를 겪게 됩니다. 이때 알부민이라는 최고급 단백질을 매일 보충해 주어야만 쓰러진 콩팥이 다시 기운을 차립니다. 노란 노른자에는 참을 수 없는 끔찍한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무서운 성분이 잔뜩 뭉쳐 있습니다. 따라서 노른자는 과감하게 버리고 오직 순수한 흰자 2개만 골라 데친 양배추와 곁들여 꼭꼭 씹어 드셔야 합니다. 이 소박하고 위대한 식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콩팥을 살려내는 가장 강력한 방어막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과 생명을 완벽하게 지켜줄 3가지 황금 생활 습관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당부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실천하셔야 할 것은 바로 생활하시고 주무시는 방 안에 실내 습도를 50에서 60% 사이로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차갑고 건조한 공기는 피부 표면의 귀중한 수분을 잔인하게 빼앗아가고 콩팥의 썩은 독소로 인해 극도로 예민해진 피부신경 세포를 더욱 날카롭게 자극합니다. 집에 가습기가 따로 없으시다면 주무시기 전에 깨끗하고 젖은 수건을 방 안 곳곳에 여러 장 널어두시거나 따뜻한 물을 담은 그릇을 머리맡에 두시는 것만으로도 피부신경에 천연 마취제를 바른 것처럼 가려움증을 가라앉히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반드시 지켜야 할 생존 습관은 바로 손톱을 언제나 아주 짧게 깎고 끝부분을 줄로 매끄럽게 갈아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깊은 잠에 빠지면 무의식적으로 가려운 곳을 짐승처럼 미친 듯이 긁게 됩니다. 이때 손톱이 조금이라도 길거나 뾰족하면 독소로 연약해진 피부가 무참히 찢어지고 치명적인 세균이 혈관을 타고 들어가 폐혈증을 일으켜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따뜻한 물을 소주잔 1잔 정도의 아주 적은 양으로 나누어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입니다. 갈증이 난다고 물을 한 번에 너무 많이 들이켜면 이미 망가진 콩팥에 엄청난 부담을 주어 요독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의료 전문가로서 필수적인 책임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설명해드린 모든 내용은 예방을 위한 보편적인 의학 정보일 뿐이며 전문적인 의사의 진찰이나 병원의 처방 치료를 결코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상 증상이 단 며칠이라도 지속된다면 반드시 지체하지 마시고 병원을 찾아가 내과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셔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가 들고 몸이 아프다고 스스로를 가족의 짐이라 생각하며 우울하게 자책하지 마십시오. 자연스러운 노화를 조용히 받아들이고 오늘 배운 건강 습관들을 매일 실천하는 과정 자체가 진짜 건강입니다. 여러분은 험난한 세월 동안 헌신해 오신 위대한 분들입니다. 그 눈부신 노후의 여정에 저 전문가 김민재가 평생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곁을 지키겠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지식을 주변 분들과 널리 나누어 주십시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